현재 성비위나 성 관련 사건, 그리고 감찰 사건과 관련된 감찰 징계가 확정된 후에 소청 심사가 당사자의 요청으로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사건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하고 있지만 그 심사가 관례적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행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그 소청 심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 이 재판도 3심제가 있고 하듯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구제 절차 중에 하나가 소청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소청이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고 있느냐면 어떤 행정청의 관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 오류를 재단해야 될 오류가 있고 재단하면 안 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혼재돼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경찰관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고 우리 경찰 구성원들 자체의 컨센서스가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을 재심하는 그 재심에 임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체계에 따른 컨센서스도 있는 거예요. 그것이 다름으로써 이 처분청의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어요. 다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느냐. 아까 얘기했듯이 음주운전은 상습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처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감경의 조건으로 처음이라는 것을 들어서 감경을 했다 치잔 말이죠. 그렇죠? 근데 감경을 한다고 그런다면 뭐가 감경의 요인이어야 될까요? 처음이었다라는 것이 감경의 요인이어야 될까요? 다시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는 어떤 시그널이 감경의 요인일까요?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? 후자로 판단해야 되겠죠? 근데 우리는 이 시그널로 판단을 해요? 그냥 단순히 초범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감경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내 판단으로 흉기를 사회에다가 내보냈을 때 그 사람이 재차 그런 사고를 냈을 때 이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정상이에요? 안 져야 정상이에요? 판단한 사람이 책임져야 정상이죠. 근데 지금 책임지는 구조예요? 안 지는 구조예요? 그러니까 함부로들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 사회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?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. 우리가 지는 행정적 책임은 요 행정 조직 구조 내지는 질서,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벌칙을 주고 있고 그걸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네 신체를 침해해서 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장애를 줬다고 한다면 이 벌칙만 가지고 그 장애 준 그 원인 행위가 다 해소되는 걸까요? 여러분들 그렇게 보나요? 그 책임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. 내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피해를 야기시켰을 때는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를 받은 만큼
내가 그 사람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서 그 사람이 살 목까지 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있다는 거죠. 이거 알고도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.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장 기초적인 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요것만 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요 자연법적인 우리 인간이 너는 너의 그 개체로서 나는 나의 개체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요 책임 문제는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 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? 사람을 쳐 죽여놓고도 한 번 그 유족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 보지 않아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. 그렇죠?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게 뭐라고 그래요? 응? 그리고 성희롱 당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처단을 안 당해서 억울해하나요? 아니면 그 사람이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로 지금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하고 있나요? 전자예요? 후자예요? 후자죠?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풀어나가야 될 요 문제를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은 어떤 일을 처리해놓고도 계속 불만을 받고 있는 거예요. 누구로부터? 국민들로부터. 왜?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그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고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내가 지금 저 튀어들어오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응? 그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그 형벌을 줘도 되느냐 또 이 불만하고 있고 또 그 불만하고 항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경찰관들은 또 짜증난다고 불만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도 지금 만족해야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일들을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. 왜 그러냐? 요 자연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요 지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거는 영원히 지금 이렇게 가는 거냐?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성장 발전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이 사람이 성장해서 이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니까 모든 방편을 써서도 이것을 이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라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대충 얼기설기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가게끔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70%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는 나머지 100%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거라고.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느냐. 이제까지는 나 먹고 살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갖추고 이 사회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에 여기에는 다소간의 희생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희생을 묻어두고 성장 발전하는 것이 본연이었다면 이제는 이 70%가 이루어진 이 30% 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끔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게끔 이러한 이제는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하는 그런 이 재심을 맡는 기관들이 이런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1차적인 기관은 이 질서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야무야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. 근데 요거에 따라서 재심을 하는 기관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. 이 패러다임하고 같은 패러다임으로 여기에서 그 평가를 해낸다면 이 기관 역시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소청해서 안 되니까 또 다시 행정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해서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거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제대로 됐다면
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해하고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예요.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도 지금 불만하는 구조예요. 불만하는 구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70%선 이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작동되고 있다. 요 위로는 한 뜸도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. 그래서 오는 모순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요 30%는 어떻게 해야 갑니까?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또 잘못하면 내가 사이비가 될 수 있어서 요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소그룹이라든지 충분히 이해되게끔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룹이 요청해 온다면 내가 그거는 그때 가서 풀어주겠지만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을 놓고 지금 그거를 해나가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. 아셨죠? 이해되셨어요?